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자,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 마무리 잘 하셨는지요? 장마 이야기도 나오고요, 폭염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에도 접어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름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 지자체들도 이맘때 굉장히 분주합니다. 민선 7기가 3년이 지났죠. 1년이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뉴스 앤 이슈에서는 4주 연속으로 7월 4주 연속으로 전남 동부권 지자체의 3년을 짚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여수시 편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죠. 권오봉 여수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여수 YMC의 김대희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여수시의 민선 7기 3년 성과와 과제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 먼저 권오봉 여수시장께 질문을 드리면 민선 7기 3년의 소회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자체 평가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로 좀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권오봉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민 중심 또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시정 철학 하에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또 일자리 창출과 산단의 대규모 투자의 효과를 잘 활용하고 또 소비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유지한다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023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 또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 그리고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라고 하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을 두고 시정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제 행사 잘 개최하고 그동안 시가 해왔던 일들 또 성과를 내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미래 여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를 질문하셨는데요. 예.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매번 시장의 시정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는데 한 80점은 주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예.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여수시 민선 7기 몇 점 정도 줄만하다. 물론 다른 기관의 이름을 빌리는 게 가장 또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과락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 학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80점 정도 되면은 우등생으로 보통 분류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께서도 민선 7기 여수시 3년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시장님 점수보다도 한 5점 정도 낮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75점에 80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높은 점수인데요.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처음 오실 때 이제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행정의 전문가라길래 사실상 시민들이 많은 좀 기대를 했던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 전문가가 여수에서 물론 이제 이 앞에 오 시장님 계실 때도 있었지만 사실상 행정 전문가 정상적으로 시장의 지휘를 역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은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행정의 단점은 좀 있죠. 행정은 좀 새로운 것도 사실상 없고요.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모험적인 사업이나 어떤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기는 참 어려운 구조가 좀 행정적 영역인데요. 저는 권오봉 시장님께서 처음에 1년이 매우 중요했는데 1년이 사실상 우리가 수산물 특화 시장이라든가 소재지구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1년 동안에 거쳤던 시행착오를 재수정하는 시간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제가 본 민선 4년 중에서 1년이 가장 중요한데 1년 성과 중에서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교정할 시간을 못 가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모든 행정의 블랙홀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시행착오를 좀 수정해서 2년 차부터는 좀 더 혁신적이고 또 시장님이 공약 과정 속에서 내걸었던 주요 1, 2, 3위 정도의 공약들을 실현할 중요한 시기인데 코로나19로 이걸 놓치면서 애초에 좀 시장님께서 많이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기대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약간 좀 낮은 점수로 가지 않았는가 싶고요. 특히 이제 주요한 특징을 보면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 청소년 배건버스 문제라든가 수산시장 상인 갈등 문제, 소재지구 이런 좀 갈등 사항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좀 자기 스텝을 놓쳐버렸던 측면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는 이 택지 개발 문제에는 굉장히 여수시가 찬성을 했던 측면이 있어요. 또 여수시 통합정사 문제 500억이라든가 이렇게 좀 500억, 1000억 단위의 공사에는 적극적이었고 시민들의 좀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문제에는 약간 좀 소극적인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그런 행정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하나씩 뭐 풀어가겠습니다만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우선 그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 역대 어느 시장도 10년의 갈등을 풀지를 못했는데 제가 사실은 시민 분쟁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마련을 해서 양측에 다 수용하는 걸로 진행이 되던 과정에 이게 뭔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몰라도 갑자기 결렬을 시키면서 안 돼버린 게 오늘날까지 문제고요. 또 우리 청소년 100원 버스 문제 같은 것도 적절한 시기에 이거를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였었고요. 시가 지금 2020년 선박람회라든지 또 엊그제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시가 그동안 구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지금 이제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고 제가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저 박물관 건립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뭘 하나를 성과를 내려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 관련된 복지 문제, 또 정주 환경 문제, 문화예술 분야 여러 분야에서 그동안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니까 우리 김대희 사무총장께서 좀 너무 저를 실제 한 일보다는 저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들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먼저 여수시장께서도 3대 핵심 과제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통과가 됐죠. 2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역사회 분열 갈등 봉합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이제 시점에 놓였는데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할이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위령 사업이랄지 뭐 추모공원 만드는 거랄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정말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 유가족 희생자분들의 통안의 한을 풀게 돼서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네. 아주 큰 고비를 넘어섰는데 이제부터 이제 차분하게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우선 그 총리 산하의 그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번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전남도지사 산하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위원회 운영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대표분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이고요. 우선 이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이 1년 동안 이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이제 전부 해당자들 되는 분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시가 역할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유령 사업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시가 이 3월부터 입지라든가 들어갈 시설 등을 이미 용역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게 마련되면은 시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관에 저희가 제안도 하고 해서 뭐 이런 걸 좀 선제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우리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이런 게 지급이 됩니다. 그 지급 절차 이런 걸 시가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가족이 지금 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이 돼 있어서 너무 좀 협소하지 않는가 지금 대상이.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또 필요한 이 법 개정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여수시장께서 주셨습니다만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시행령이 빨리 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행령 뭐 제정 과정에 1년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여수시의 역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전라남도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들이 이게 진짜 내실화 있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상 조사와 기본적으로 접수를 받고 하는 문제에 전라남도가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수시라든가 순천처럼 기초자치단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수시도 이제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었지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핵심들이 좀 빠졌던 영역들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민들의 좀 의견을 담아서 특별법이 좀 더 뭐 출발하는 단계 속에서 좀 필요한 부분을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좀 도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여수시에서는 여순특별법 제정과 함께 COP28 유치 활동 그리고 성박람회 승인 준비,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들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일단 쭉 좀 듣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 네, 우선 그 COP 유치 활동은 사실은
2019년 연말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걸 희망해 왔던 우리 NGO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위원분들이 중앙정부라든지 국회 또 청와대 이런 여러 그 의사결정 기관에 가서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대선 후보님들도 다 오셔서 저희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동안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해왔는데 이런 걸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뭐 TV 홍보 같은 것도 좀 하고요. 각종 주요 행사마다 COP18 우리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또 운영도 하고 함으로써 홍보 활동을 좀 더 해가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금년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회의가 개최가 되면은 아마 차기 개최 국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기는 이런 이 대회 개최 국가 결정되기 전에 개최 도시를 남해안 남중권으로 결정해서 가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현재 공모에 대비한 제안서 작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대안에 따라서 우리 남해안 남중권이 잘 대처해 가도록 꼭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되도록 그런 활동을 해 가려고 합니다. 예. 섬 박람회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까요? 섬 박람회는 지금 주제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이런 주제고요. 2026년 7월 16일, 17일부터 한 달간 우리 돌산 진모지구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약 한 200만 명의 관람객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미 2019년에 저희가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연말에 이제 섬 박람회 국제 행사가 승인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한 저희가 그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지난 2월 달에 그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 7월 달쯤 이번 달쯤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국제 행사 승인이 되고 나면은 우리 시민 이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바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 박람회를 하나씩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행정도 꼽으셨어요? 예, 코로나19도 저희가 작년 초기부터 일일 대응 점검 체계를 하고 이 코로나 예를 들면은 전남에서 최초로 선별 진료소를 저희가 가설해서 운영한다든가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까지는 지역 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2차,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한 8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5월 달 들어서 우리 유흥업소 또 요양병원 또 이렇게 이 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되면서 12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하고 마지막 한 주는 긴급 이동 멈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그 확산세를 진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간혹 이 확진자 접촉자가 한두 분씩 나옵니다만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 방역 대책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산단에 지난해 같으면 굉장히 많은 외지의 노동 인력들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산단의 기업들이 정말 철저히 방역을 해 주셔서 집단 발병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여수가 방역을 잘한 그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됐었고 네. 시민들께서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협조해 주신 것도 아주 큰 우리 요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국제 행사 앞에서 말씀해주신 두 개는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대적으로 좀 유치하려는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코로나19의 대응 행정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김대희 사무총장께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네, 뭐 COP28 유치 운동에 대해서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민간 단체 활동들을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COP 유치 운동이 시민운동적 성격으로 시작되는 행사인데 특히 이제 12개 시군의 동서 포럼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측면들은 잘 이해해 주셨고요. 그리고 선박람회 문제는 처음에 이제 시장님께서 애초에 이제 세계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박람회의 유치했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에 좀 촉진하는 측면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정리 못하는 나머지 이제 직무직으로 가면서 따로 좀 분리되었었는데 애초에 초기에 이 선박람회 준비할 때 이게 장기 임대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파악했다면 오히려 좀 더 시기라든가 방법들을 좀 알차게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처음에 이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 못해서 장소가 좀 급박하게 변하면서 시의회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되었었고요. 코로나19 문제는 저는 정부 대책도 훌륭했지만 여수시도 나름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던 것은 측면이 있습니다.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동청사라 그랬죠. 문수청사에 국동청사를 갔었는데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확진자가 있어서 이틀 동안 국동청사가 폐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청사에 있었다면 학동청사가 만약에 확진자가 있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아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때는 오히려 청사가 분리된 것이 더 낫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 어떻든 코로나19 이후에 행정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좋은 모델을 좀 만들었던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여수시가 농업수당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선 지급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수시가 일반 시민사회가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문제가 계속 재현될 겁니다. 1, 2년 단위로 재현됐을 때 여수시가 행정 속에서 관련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운영 매뉴얼들을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복귀해 나가는 과정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박람회 개최지가 돌산 진모죽으로 된 것은 박람회장을 저희가 처음에 고려를 했는데 저기가 사후 활용이 되면은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국제관도 예를 들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변수 때문에 저희가 진모지구로 변경했다는 것이지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학동청사에 우리 이 공무원들이 확진자가 나온 건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다만 제가 청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모든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학동청사에 다 모여 있었다면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우리 또 그 공무원들의 일과 이후에 그런 행선지라든지 이런 것도 방역을 철저히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됐을 텐데 분산됨에 따른 문제다.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수시의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참 소통의 중요성은 이제는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만약에 뉴스를 시민분들께서 봤을 때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 게 시의회와의 갈등 구조가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소통보다는 뭔가 좀 소통과 토론의 결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설문조사로 시의회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본청사 별관 증축 논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통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통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말을 잘 경청하고 예. 또 그 말에 따라서 시정을 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시민이 우선은 소통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청원 제도라든지 또 공감 이야기 마당을 통해 제가 이게 많이 말씀을 듣고 또 SNS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민원사항이 전부 종합이 돼서 일일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저희가 시민들께 필요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해 가고 있는데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끔 이제 제가 소통을 못한다, 불통이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대의회 관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례, 많은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꼭 시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견을 표출하면은 대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초기에 낭만 포차를 이전하자 했더니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포차 이전한 이후에 정말 다들 만족해 하시고 해양공원 이용이라든가 낭만 포차 이용이라든가 문제가 없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돌산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 지금 2편의 영화가 잘 촬영이 거의 끝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가 제작이 됐고 또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반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다 해서 시가 관철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그 의안들은 잘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몇몇 중요한 것들은 이견이 있으면 그건 서로 상대방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혹은 의회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청사 문제는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시에서는 추진하자는 것이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몇몇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됩니다. 시가 여러 번 안건을 제안을 했는데도 부결이 돼버리고 예산은 삭감을 해버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의원이 26분인데 그 다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몇몇 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청사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편견을 가지고 여수 시의회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로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여쭤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26분의 시의원 중에서 15분의 시의원이 시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는데 결의안을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대로 4월 27일 날 지금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 5월 28일 날 시는 의회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7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 의회에 답이 없습니다. 그는 의원들끼리 결의를 해서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결 사항이고요. 또 시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빨리 좀 논의를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대의명분이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설문조사 정치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의사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낭만포차도 그랬었고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이전하자 아니면 폐지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양공원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남산공원도 그거를 민자로 개발하자. 호텔도 짓고 그 아주 높이가 높은 전망대도 가설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시민들 여론을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은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건설해 놓으면 100년도 가고 그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시의 중요한 이런 의사 결정을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합당을 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시민들 의사를 여쭤봐야죠. 역시나 해보니까 자연친화형을 더 희망하셨고. 네, 다시 그래서 질문을 좀 그렇게 드려보면 한 직접 것입니다. 민주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의제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각 대표들의 해결하라고 뽑았는데 뭔가 이렇게 핵심이 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조율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역할을 넘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시정부와 시의회가 서로 이렇게 조율을 위해서 시민들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시민들 여쭤보면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말씀, 청사 문제도 말씀이죠. 지금 시의회가 소수의 시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장악을 해서 계속 반대를 한 2년, 1년 이상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작년에 했을 때만도 67%의 시민들은 하자는 쪽이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시민 여론을 한번 여쭤보고 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11분의 시의원은 시민 의사 물을 거 없다. 우리가 결정하자. 이런 의사 표시를 하셨고요. 이미 결정했던 결의안조차도 의회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의사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런 그 우리 의회건 시정부건 이런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도 김대희 사무총장께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에는 자치 행정, 특히 행정 영역은 저희는 굉장히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 통합청사가 된다면 공무원 10% 감축에 동의하십니까? 하면 시민들은 99%가 감축 동의해요. 그럼 여수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28명인데 10명으로 줄이는 문제에 찬성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줄이는데 찬성을 많이 해요. 그럼 뭐냐 하면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과 또 뭐 열정이 없으면 실제로 여론조사 영역은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수시장님이 1명이 좋겠습니까? 5명이 좋겠습니까? 뭐 5명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우리가 여론조사에만 의존해서는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적 사안들을 집행해 나가면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실감이 빠지거나 자기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민감한 또 정무적 판단 행위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가평군에 있는 청정계곡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상인들은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지사님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그 수십 번, 뭐 100번에 가깝게 찾아가면서 반대를 설득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주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내고 설득하고
그러면 이제 행정안이 원안이 수정되겠죠. 수정안을 기본적인 필요로 하거든 정부적 행위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그리고 반대 국부를 만들어주고 그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사람 중 중심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뭐랄까 공무원들도 필요 없고요. 오히려 시장님도 선거로 뽑을 필요 없이 그냥 옛날처럼 관선시대에 그냥 행정고시 출신 고위 관료가 그냥 시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을 주민들 손으로 시장, 군수, 의원들을 뽑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정무적 행위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해서 반대 세력들의 의견들도 올바로 수렴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행정의 참고 사항이지, 그죠? 공개화되기 전에 참고 사항이지 그것이 행정 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조금 표현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여론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 간에 이게 찬반이 아주 이게 팽배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예. 시민들의 판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셨는데 그거는 그 사업하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지요. 그러나 경기도민 다수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설득은 필요한 겁니다. 시가 무슨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 다만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청사 문제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23년 전에 1997년에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까? 그때 삼여가 엄청난 논의를 해서 6개항을 합의를 했는데 그 1조가 통합청사를 하자. 여천시청을 통합청사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미 치열한 논쟁을 거쳤고요. 또 이 6개항에 대한 23년간에 이행하지 못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사회가 너무나 시청 와서 일을 해보면 불편한 거 다 안단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이건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뭐 공론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찬반에 대한 서로 논쟁에 불과한 것이고 시간만 지연되는 것이지 이 답은 똑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의사를 여쭤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올해 여수시 뉴스 중에서 참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경도 관련 개발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을 사업자가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등 논란 속에서 시의회 레지던스 건립 반대 결의문이 최근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수시의 입장,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시가 소극적은 아니고 사실은 이 최초의 경도 개발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이후에 계획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다만 경도 개발 사업의 시행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논란을 하면서 미래에셋이 사업을 중단하겠다 하고 5월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가 나서서 우리 미래에셋 사업 주체 또 우리 시민단체 또 시의회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 노력을 해서 시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풀리고 사업을 다시 재개하자 하는 그런 결론도 도출했기 때문에 시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다만 최근에 이제 의회에서 레지던스를 철회하라 하는 그 성명을 냈는데 그때는 시의회 대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다시 결렬시키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은 저 입장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이 레지던스가 흔히 주거용으로 이게 이렇게 전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저 웅천 사례에서 보듯이.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이 5월 달에 이렇게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서 레지던스는 주거용으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거는 숙박시설로만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민들이 걱정하듯이 이게 무슨 투기를 하고 주거용으로 쓰겠냐 하는 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싱가포르 센토사 시험 예를 많이 듭니다. 거기는 장기 체류자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관광도 하고 거기서 소비를 해주는 이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레지던스를 그런 식으로 이 마케팅을 해서 여수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걸 하겠다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사무총장께도 질문드리면 최근 여수 시민사회단체 원내회의에서도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했고 저희 여수 YMCA도 뭐
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표했던 건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2014년도 준비되면서 이게 공공개발로 시작됐던 거예요. 전라남도가 65만 평 경도에 있는 65만 평 대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을 만들고 또 뭐 리조트를 만드는 공공개발로 시작했다가 이게 어느 날 2017년도에 기본적으로 이게 민간한테 넘겨버렸어요. 제값을 받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넘기고 이 중에서 또 민간인 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편입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편입되면 국비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금 감면도 굉장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개발 자체가 판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시장님께서도 당시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장 계시면서 전라남도하고 이 과정들을 좀 깊이 누구보다 많이 아시는데요. 시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게 공공개발로 개발해서 저렴하게 평당 한 45만 원 정도 경도 65만 평을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어떻든 경제자유구역청이 편입되어서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수시도 아마 도로 개설에 최근 여수시가 의회에 올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한 1,300억 내지 1,400억을 도로 개설비로 지급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는 이 사업인데 그렇다 보면 2017년도에 미래에셋 박연주 회장님께서 전라남도하고 MOA 체결을 하면서 약속했던 6성급 호텔과 4성급 호텔 그리고 컨벤션 센터 또 기업 연수원 뭐 다양한 리조트 그리고 뭐 오토파크 등 해서 해양 관광 시설을 짓는데 공공개발로 인식하고 하겠다는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생활 숙박형 시설로 등재가 되어서 7,500억을 투자하겠다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땅 사는데 3,500억을 투자했고 생활 숙박형 시설을 만들 7,500억 투자한다면 미래에셋가 전라남도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충족시켜버려요. 그렇다 보면 생활 숙박형 시설만 짓고 나머지 시설은 그냥 용도삼이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셋가 얻는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은 가져가겠죠. 그런데 미래에셋가 얻는 이윤을 어떻게 지역사회로 재환원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미래에셋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은 여전히 미래에셋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행정적 문제에서도 시민의 이익을 좀 우선적으로 견제해주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시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 반대가 나온 상황에서 이 사업도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교두보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조금 우리 김대희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네. 이 경도개발이 전남개발공사가 했는데 약 한 3,600억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이 재무 건전성 때문에 매각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래에셋이 이제 투자자로 참여를 한 것이지 떠넘긴 게 아니고 교량 그 진입 도로 교량이 이제 원래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야 되거든요. 지방비는 도와 시가 합니다. 근데 이번 교량은 국비는 40%, 미래에셋이 20%를 하고요. 40% 중에 이제 시가 도가 반반씩 하기 때문에 이제 교량 전체가 1,200~300억 되는데 그 중에 20%를 시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큰 규모의 부담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원래 이 미래에셋에 1조 5천억, 1조 3,500억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고 나중에 이제 시설을 하는 거 이렇게 다 원래 가만히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레지던스 위주 투자라고 끝내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이 워터파크도 다 계획이 돼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마리나라든가 이런 시설도 돼 있고 6성급 호텔 건립 계획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자유 구역이기 때문에 임의로 뭐를 개발을 하고 생략하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승인이 되고 그대로 그 사업 시행자는 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된 기간 내에 투자가 원활하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우리 여수 관광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광지가 개발이 됐을 때 여수 시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또 여수에 많은 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해서 개발의 이익이 우리 여수로 환원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우리 시나 우리 시민단체나 그 점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사업은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더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다시 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더 펼쳐 나가실지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네. 애초에 이것은 미래에셋가 일반 지역사회에 말도 없이 사업 변경을 한 거예요. 기존에 약속했던 투자 계획은 그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아직 삽도 뜨기 전에 먼저 레지던스 호텔 건설 문제만 가지고 먼저 사업 변경을 해버렸던 거고요. 여수시도 의견을 물었죠. 의견 물었는데 여수시는 아마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까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미래에셋가 물론 금융 관련 전문 기업이라서 이런 다양한 대규모 개발은 처음 해봤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지역사회 공론화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을 우선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 관련은 여전히 갑으로 살았거든요. 을의 위치를 몰라요. 하지만 여수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극렬한 반대도 했었고요. 자기 입장을 간칠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에셋가 그냥 금융에 돈 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개발 사업을 여전히 밀고 나간다 그런다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위 여부는 저희들이 좀 계속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미래에셋가 진전성을 가지고 생활 숙박형 호텔들을 시설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개발 이익은 자기들 지분율에 의해서 딱 이윤 분배율이 나와 있어요.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수천억 이윤을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석할지, 오히려 생활 숙박형 시설을 가지고 많은 이윤 가지고 본래 지어야 될 해양 관광 숙박 시설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이 정도면 두 번씩 이제 발언을 드렸으니까 경도권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 근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염려가 돼서 예.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 투기고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 여수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 콘텐츠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외에도 케이블카를 거기다가 돌산에서 또 건립을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이 다 수립이 돼 있고 예. 그것들이 전부 다 이익금이 다시 재투자될 것이다. 이건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를 통해서 대화를 해가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 점을 꼭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지던스 이야기에 이어서 여수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이 많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 건설 현장 참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르는 가격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선출직 그리고 뭐 고위 공무원들 할 것 없이 전 지자체가 참 비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퇴직 공무원들은 빠졌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질문이 좀 여러 가지여서 하나씩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좀 빠졌다,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재직 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생각은 못 해봤는데 무슨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루가 돼서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밝혀질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점은 고려를 못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실까요? 예, 부동산 가격이 우리 여수가 상당히 빠르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저희도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도 지역에 있어서의 물가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특히 네.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게 임대료나 다른 가격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집 없는 분들은 너무나 가난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제가 부동산 대책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의 요소를 좀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는 땅 한 평과 여수의 땅 한 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의 경제적 가치가 크면은 인근 도시보다도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투기 세력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또 외부의 투기 세력이 그런 걸 조장을 하는 거 이거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철저히 부동산 투기 세력은 제가 차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부동산 관리 대상 지역으로 시가 지정을 받아서 그런 투기 요인이나 지나친 어떤 이익을 기대한 이런 부동산 투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거만 놓고 보면 아파트를 놓고 보면 결국은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소재라든가 중림 일지구, 만흥 또 우리 여천역 부분도 개발을 하는데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투기 세력은 차단하는 이렇게 해서 안정을 시켜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사무총장께도 짧게 좀 1분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토목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겠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수시가 이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고요. 앞으로 여수시청 앞에요. 그 정면이죠. 현재 쌍봉 우체국과 한국통신이 있는 그쪽 근처로 해서 4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현재 서너 개가 건축 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청 앞에 그죠? 전면적으로 40층 이상의 고위 건축물들이 다 생활 숙박형 시설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수시 인구가 늘어나냐? 저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 보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어떤 답변을 그 좀 동의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것도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이 그것은 인구 증가와 또 뭐 부동산 가격 안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든 구도심의 문제가 좀 존재해요. 구도심은 더욱더 쇠락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한 4-5군데 정도의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이 완성되고 나면 구도심 구여수 지역은 완전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정책을 가지고 인구 정책이라든가 뭐 다양한 정책을 펴는 것은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 우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수 인구가 감소된 것은 인근 지역의 그 신대라고 하는 그 주택 지역으로 많이 전출이 됐는데요. 제가 개락 봐도 한 3만 세대가 됩니다. 근데 10,000세대 정도는 아마 여수에서 이주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는데 그게 3인 가족 잡고 3만이거든요. 어림잡아서. 그 요인이 여수 인구 문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여수가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 유입을 하자 이 말이 아니고 주택 가격 안정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청 주변에 고층 주상 복합은 그 레지던스가 아니고 주상 복합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가 이걸 정책적으로 주상복합 고층 건물들을 유치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40초씩밖에 이 사안은 좀 짚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2021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우수 특별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탄소 중립 선언, 또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대기환경 개선 등의 공을 인정받았는데 시민분들께서 좀 체감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예, 사실은 여수가 석유화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잠재적인 그런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는 아주 이 전략적으로 해 가야 되는데 마침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자 이런 선언을 하고 실천 계획을 해 갑니다. 예. 당연히 우리 여수는 앞장서서 가야 되고요. 더군다나 COP 18차 회의를 유치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 문제는 이런 목표하에 이런 비전하에 실천적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산 3,800만 톤의 탄소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 감축 투자를 통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산단이 아주 획기적으로 감축해가는 이런 계획들 수립해서 함께 진행을 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짧게 그냥 3주년 맞이했으니까요. 네. 덕담 20초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 시장님이 이제 힘든 뭐 1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이 시민들 의견을 속에서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 당사자들, 시장님이 직접 한번 반대편들을 2번이고 3번이고 만나서 흡신태나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들어보시는 그런 과정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장님께 15초만 끝 인사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들 됩니다만은 우리 여수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각 해당되는 시기에 예약을 하시고 접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는 여러 가지 이 국제 행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 잘 계획대로 유치하고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여수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시간 여수 시편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 시간은 순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